세무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점점점 갈수록 크립토를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부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요.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변덕, 정권의 교체를 대비해서 비트코인 이런 걸 확보해 놓고 있으면 해외로 이민을 간다거나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녀한테 돈을 보낼 때 금융망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 가고 있는 거죠. 이미 한국은 그런 방식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돌아다니는 크립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부자들이 세가상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태민이라고 합니다.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우연히 발견하고요. 그 이후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 주로 책 쓰고 강연하고 방송 출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산의 토큰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제가 최근에 쓴 비트코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인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영어로 구글링을 하신다면 크립토라고 하셔야 됩니다. 크립토가 이제 암호잖아요. 암호화폐가 맞고요. 왜 암호화폐냐면은 일군의 암호학자들이 이런 비트코인 같은 거를 시도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전작들이 쭉 있었는데 한두 가지씩 부족해갖고 완성도가 떨어졌다가 결국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필명입니다. 익명의 사람이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 노드도 돌리면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대에 들어왔는데요. 암호화폐라고 하면 많은 반감을 갖고 계세요. 왜 그게 화폐냐. 그런데 일단 시작을 그렇게 디지털 캐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화폐냐 자산이냐 전혀 새로운 것이냐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과 무관하게 이 세계에서는 그냥 크립토 혹은 암호화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암호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학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트코인에 쓰이는 여러 가지 암호 기술은 일반적인 인터넷망을 다녀도 중간에 디지털 정보를 누군가 인터셉트 하더라도 자기 것으로 코인을 만들 수 없는 굉장히 강건성이 있는 그런 암호학 체계를 사용해서요. 일종의 전송의 혁명이 벌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전송의 혁명의 근거가 되는 기술이 바로 암호 기술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부릅니다. 세무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점점점 갈수록 크립토를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부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요. 그래서 크립토가 부동산과 비교해서 증여나 상속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사실 정부가 얼마든지 많은 세금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크립토는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계획을 해서 잘 분배해 놨다면 거의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가족한테 이전할 수가 있었죠. 지금부터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은 그걸 내다보고 제도를 양성화시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돌아다니는 크립토가 많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부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세금을 굳이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다 내겠어. 그러나 정부가 바뀐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징벌적으로 세금을 낸다거나 이런 거는 못 견디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변덕, 정권의 교체를 대비해서 뭐 정부가 아는 것들에도 비트코인 이런 걸 확보해 놓고 있으면 해외로 이민을 간다거나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녀한테 돈을 보낼 때 금융망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를 이제 깨달아 가고 있는 거죠. 부자들이 대체로 나이가 많으세요. 자산을 이루시는 동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 크립토는 이게 기질적으로 잘 맞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분들은 이제 부동산이나 달러를 가지려고 하거나 좀 더 보수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금을 모으죠. 현물 금을. 근데 그분들의 눈에 이제 비트코인이 막 뜨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땀 흘려서 벌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있고요. 그러고 또 주식과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죠. 왜냐하면 주식은 그래도 투자하는 사람의 돈이 기업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흘러들어가서 기업의 여러 가지 생산적인 활동에 쓰이니까 그거는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투자는 가격이 오르면 먼저 투자한 사람들이 득을 보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지 그것이 기업에 들어가서
생산적인 곳에 쓰이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순전히 이거는 도박에 쓰이는 칩과 같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는 거죠. 나중에는 나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꼭 기업에서 공장에서 무언가를 생산해야지만 부가가치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치국가인데, 법치는 인치의 반대 개념인데요. 정근대 사회에서는 원님 마음이라는 말도 있듯이 인치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법치가 가치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리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법치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치가 가치가 있다고 해서 슈퍼마켓 사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백화점에서도 안 팔고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것과 사고 파는 것이 늘 이렇게 같이 가는 건 아니라서 우리가 혼돈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비트코인을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법치와 같은 일종의 제도로서의 가치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제도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사고 파니까 좀 이게 이상하단 말이죠. 뭔가 사고 팔려면 그걸 직접 돈을 주고 산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르는 것 빼놓고는 구체적으로 효용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비트코인이 지난 16년 동안 보여준 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자의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질이 낮은 정부들의 권력을 매우 많이 제약을 하면서 그런 나라에 속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튀르키예라든가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는 거는 방만한 화폐 운영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실 텐데 비트코인이 요동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존의 통화 시스템이 요동치지 않느냐라고 되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비트코인만큼은 요동치지 않지만 이것도 요동을 치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기 전까지의 이야기고, 지금 1,500원이 육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그냥 원화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는 튤립 버블이다, 이거는 전제부터가 사실 공부가 좀 덜 된 거죠. 지금도 금이 우리의 실물 화폐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죠. 역할이 좀 다른 건데요. 우리는 화폐 그러면 떡볶이나 커피를 사 먹어야지만 화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역금융을 하다 보면 아실 텐데요. 화폐가 진짜 쓸모 있는 거는 내가 생명부지 외국인들하고 자동차 같은 거대한 부가가치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믿고 교환할 수 있는 것이 화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커피나 떡볶이를 사 먹는 거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무역금융에는 다양한 화폐적 용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어음이라든가 신용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화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나중에는 무역금융에 있어서 신용장을 대체한다거나 환어음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기술이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내가 주변에서 볼 수 없다 그래서 화폐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죠. 비트코인은 최근에 가격이 안 좋습니다. 2025년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 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상승을 하다가 꺾였고요. 정확하게는 4년 반감기, 그러니까 네 번째 반감기에 공급 충격 효과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도 미국 증시, 금 다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오히려 역주행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크립토의 겨울에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기상 크립토 겨울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단지 주기만 따라간다면 내년도에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다거나 어느 크립토 업계가 부도를 낸다거나 아니면 거대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공포감이 밀려와갖고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톰리라는 분이 관여한 회사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초에 6만 달러 때까지 떨어진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주기설에서 나오는 답입니다. 왜냐하면 6만 달러가 전 세 번째 반감기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에서 8,5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계산하던 방식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주기를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늘 제가 여기서 나와서 말씀드릴 미국이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가 조금 패턴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탈패턴화의 흔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가격이 좀 덜 올랐고 그래서 덜 떨어지고 있는 것 정도가 기존 패턴하고 다른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탈패턴화가 되려면 2026
2026년도가 2025년도보다 더 좋아야 되겠죠. 제가 2024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무조건 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라는 패턴을 따른다면 지금보다 더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천만 원까지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사신다면 이게 1억 3천짜리가 8천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걸 각오하고 나는 더 오를 것 같아 라고 사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10배 이상을 보는 자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음 달에 반토막이 난다는 각오가 어떤 경우에도 있어야 돼요. 그런 각오가 없으신 분들이 그냥 들어오시면 20%만 떨어져도 못 견디십니다.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은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동성을 좀 많이 풀 거다 하는 거시경제적인 것도 효과가 있는데요. 최근에 몇 차례 이벤트가 보여준 건 뭐냐면 이자율이 떨어져도 비트코인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올라도 비트코인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힘이 없는 거는 분명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비트코인의 장기 홀더들이 위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연이 넓어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와서 투자를 한다거나 묻지마 투자를 하는 분위기도 없습니다.